여러분, 혹시 빨리 빨리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세요? 늘 무언가에 막 쫓기는 것 같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은요, 이 지긋지긋한 조급함이라는 병을 한번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방전이 뭐냐고요? 바로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공자의 지혜가 담긴 논어를 함께 펼쳐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서두르게 됐는지 그 현실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을 일찌감치 경고했던 공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겁니다. 서두르느라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또 과정이 빠진 결과는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속도를 찾는 법에 대해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섬뜩한데요. 속도의 독재 아래에서. 대체 누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는 걸까요? 사실 범인은 명확하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유행. 우리는 마치 멈추면 큰일 나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기분이에요. 더 빨리 달려야만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력으로 질주하는데 왜 성공이라는 결승선은 더 멀게만 느껴질까요? 바로 이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가 사실 오늘날만의 고민은 아니었나 봅니다. 스마트폰은커녕 전기도 없던 시절, 무려 2500년 전의 위대한 철학자 공자는 이미 이런 우리 모습을 다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남겼거든요. 공자가 던진 경고 딱 4글자입니다. 바로 욕속부달.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빨리 가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천천히 가라 이런 단순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뭐랄까, 목표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하면 그게 오히려 눈을 가려서 엉뚱한 길로 빠지게 하거나 심지어는 길을 완전히 잃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뼈 때리는 지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욕속부달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논어에 나오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 생생한 사례를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걸당이라는 마을의 한 소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아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공자의 심부름도 척척 해내는 누가 봐도 똑똑하고 싹싹한 아이였죠. 하지만 공자의 예리한 눈은 그 아이의 행동 너머에 숨겨진 아주 위험한 조급함을 발견하고 맙니다. 공자가 본 건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었어요. 어른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떡하니 먼저 가서 앉고 어른들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모습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버릇이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내면을 채우는 지루하고 힘든 수련 과정은 싹 건너뛰고 빨리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이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자가 소년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꿰뚫어보죠. 이 아이는 진짜 실력을 쌓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빨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을 뿐이다. 와,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차근차근 실력을 다지는 과정의 소중함은 모르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 마음을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이게 과연 2500년 전 어떤 소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탄탄한 실력을 쌓는 고된 노력보다는 SNS에 올릴 멋진 결과물, 성공한 이미지에 더 목매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소름 돋게 닮아있지 않나요? 실력 없이 인정만 받으려는 마음은요, 성장이 아니라 갈증만 더하는 소금물과 같아요. 자,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이 개인의 성장을 망친다면 감정적인 조급함은 조직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1호에는 위기에 처한 젊은 장수 정백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죠. 혈기왕성했던 이 장수,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서 적진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정말 암담했습니다. 병사들은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오합지졸이었고 조직력도 엉망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성문 밖의 적들은 야! 겁쟁이처럼 숨어만 있을 거냐? 하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로 자존심을 박박 긁어댔습니다. 리더로서, 장수로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당장 뛰쳐나가서 다 끝장내고 싶었겠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자가 펄펄 끓어오르는 정백을 막아서면서 딱 4글자를 상기시킵니다. 바로 욕속부달. 지금 감정이 휩쓸려서 나서는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그건 승리가 아니라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차갑게 경고한 겁니다. 결국 정백은 칼을 걷었습니다. 적의 조롱을 피눈물을 삼키면서 견뎌냈죠. 그리고 그 굴욕의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방어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묵묵히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수동적으로 버틴 게 아니에요. 승리를 위해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가는 정말 적극적이고 지능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정말 역설적이지만 완벽한 진리 아닌가요? 정백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이 방심하며 허점을 드러냈을 때 단 한 번의 기회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거죠. 2500년 전 전쟁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배경만 바뀌었을 뿐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이 조급함의 함정은 우리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 준영이라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늘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친구예요. 아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할 텐데요. 그에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목표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빨리 끝내자. 이게 바로 준영이가 겪은 뼈아픈 성장 과정인데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속도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뭐 깊이 있는 자료조사? 이건 그냥 귀찮은 거죠. 근데 여러분 급하게 쌓은 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너지죠. 결국엔 엉망진창인 결과물이 나오고 생각지도 못한 오류 때문에 마감까지 놓쳐버리는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바로 이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있었구나. 방향과 깊이. 준영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과 노력이라는 과정을 건너뛴 성공은 그냥 파도 한 번 치면 허물어질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과제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과정을 존중하자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왔고요. 무엇보다 늘 자기를 짓누르던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길을 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맹목적인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진짜 목적지로 이끌어줄 내비게이션은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공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운전대 앞에서 속도계만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고요. 속도계는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이끄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침반은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단단한 성장의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꼭 눌러딛는 묵직한 한 걸음이 방향도 없이 허둥지둥 내달리는 10걸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요. 진정한 성공은 단거리 경주에서 1등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묵묵히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의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있는 그 조급함, 과연 진정한 성장을 위한 열정인가요? 아니면 그저 속이 텅 빈 결과만을 탐하는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